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잠깐만 스피커 끌게. 다른 친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 끌 테니까 수업하는 동안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하세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일단은 선생님이 지난 주말에 이 부분 칠판서 부분에 수업을 진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수업을 보고 왔다라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일본, 일제가 국권, 우리나라의 기본 권리를 침탈, 빼앗는 전체 과정을 근대사의 끝까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의 새로운 내용은 이거예요.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하는 과정을 보는 거고,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에는 이 앞부분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간략하게 보면요. 아이고, 선생님이 지도 엄청 잘 그리는데 마우스라서 좀 그래요. 요 앞부분은 우리나라의 이권 침탈을 가지고 주로 청나라랑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가지고, 아이고 이거 잘못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가지고 누가 더 많이 빼앗을 갈 것인가 경쟁하는 시기가 이 1863년에서 1994년까지 진행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 1994년에 청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청나라가 패배를 했고, 결국 청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떠한 권리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한반도를 다 차지하는 듯 했는데, 이 1895년부터 새롭게 간섭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1896년부터 러일 전쟁이 발발하는 1904년까지는 러시아와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누가 더 이권을 많이 차지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 경쟁을 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결론적으로 러시아마저 패배하고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은 이제 그 식민 지배를 하기 전까지 조금씩 하나씩 우리나라의 힘을 뺏고 이 우리나라의 것을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뺏어가냐면 먼저 한일의정서라는 협정을 맺어요. 일본이 힘이 세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덜컥 들어와서 야, 다 내놔. 강도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무언가 명분을 내세우면서 하나하나씩 야금야금 빼앗아가요. 그래서 이 한일의정서라는 조약을 통해서 뭘 뺏어가냐면 군용지, 우리나라에 있는 땅을 먼저 뺏어갑니다. 명분은 이거예요. 러일 전쟁이 발발하던 도중에 주로 싸우는 전쟁의 지역이 동해안 및 동해안 해안가니까, 야, 러시아가 서구 세력이 너희를 침략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가 러시아와 싸울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해서 저들과 싸워줄게. 이게 명분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부터 이 동해안까지 오기가 너무 멀다. 그래서 너희 나라 지역에 일본의 전쟁용으로 쓸 수 있는 군사 기지를 건설하는 데는 땅을 자유롭게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우리나라 토지를 빼앗아 가고 우리나라에 일본 군대를 투입하기 위함이죠. 그러면서 이 한일의정서를 맺고, 똑같은 1904년에 일본은 1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고문 정치를 시작합니다. 이 고문 정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고문해 으악 이런 게 아니라, 네, 일본이 우리나라에 고문을 파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문이라는 거는 결정을 할 때 조언자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고문 메가타와 외교고문 스티븐스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너네가 경제적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메가타한테 물어봐. 너네가 외교적인 어떤 정책을 하고 이 수교를 맺으려고 할 때는 스티븐스에게 물어봐. 근데 그들이 모두 어떤 사람들이에요? 친일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진짜로 진심으로 우리나라를 고민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를 더욱더 약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1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정치적 간섭이 시작합니다. 자, 1904년이 끝나고 1905년이 되면서 이제 2차 한일협약, 러일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다음 일본이 이제 모조리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 정치가 시작됩니다. 이 통감 정치는 이 고문 정치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간 간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문은 조언자예요. 통감은 정책 결정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 의견을 묻는 사람이고 결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통감을 거치지 않고는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간섭이 심했겠죠. 그래서 이 통감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괴롭혔으면 이 통감 내 죽이겠다라고 해서 초대 통감으로 들어왔던 사람 여러분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빨리 죽어야 되니까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렇죠? 이토 히로부미 어떻게
사살된 줄 알죠?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의거를 통해서 사살했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때 들어오게 되고 고종 황제도 이 조약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헤이그라는 지역에 특사를 파견을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한테 야 일본이 우리 괴롭혀 우리 좀 도와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모두 일본의 방해로 실패로 끝나게 되고 1907년이 되면 일본에 의해서 우리 고종 황제는 강제 퇴위당하고 같은 해 한일 신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 군대는 해산당합니다. 명분은 이거죠. 야 너희들 세금 뭐하러 군대에 내? 일본이 지켜줄게. 해산해.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물리적으로 일본에게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다 차단하는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1910년에는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적 치욕, 경술국치가 일어나게 되면서 한일 병합,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완전한 식민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선생님이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서 모두 올려놨으니까 지금 강의를 보고 온 학생들은 복습이 됐을 것이고 강의를 아직 보지 않은 학생들은 꼭 봐서 다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주로 선생님이랑 보고 넘어갈 거는 뭐냐면은 이런 내용 흐름에서 그럼 과연 수능과 모의고사 그리고 내신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까라고 하면서 그 문제된 출제가 되는 양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료를 이렇게 보면은 먼저 선생님이 얘기한 한일의정서라는 조약의 사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표 조약 1조와 4조가 나와 있는데요. 한일의정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군사용지를 빼앗아 간다라고 했죠. 그 내용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일본 제국정부는 군사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선생님이 요약해서 얘기한 거예요. 군용지를 자유롭게 쓴다. 자, 그럼 이게 수능, 모의고사, 내신에는 출제될 때 어떻게 나오느냐? 자, 이 한일의정서라는 내용을 지우겠죠? 그리고 문제를 이렇게 물어봐요. 다음 사료를 보고 이 해당하는 조약이 체결된 이후 우리나라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고문 정치가 시작되었다. 2번 외교권이 박탈당하였다. 3번 군대가 강제 해산당했다. 4번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였다. 5번 일본이 우리나라의 군용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답은 5번. 이런 걸 찾는 식의 문제가 수능, 모의고사, 내신에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1차 한일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한일협약의 내용을 보면은 1차 한일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정치의 시작? 고문 정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재정고문, 외교고문을 일명씩 파견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찾고 여러분이 1차 한일협약이라는 내용을 알고 똑같이 앞의 내용처럼 알아내야 됩니다. 다음 사료가 체결된 이후 우리나라에 나타난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일본이 군용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 2번 외교권이 박탈당했다. 3번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겼다. 4번 외교권을 박탈당했다. 5번 경제 고문으로 메가타가 화폐 개혁을 진행하였다.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료를 보고 이 사료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내신, 모의고사, 수능에서 주로 출제되는 이 부분의 출제 양상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을사늑약 이 부분의 사료가 사실상은 가장 중요한 사료의 파트입니다. 을사늑약은 실제로 수능에도 2년에 한 번 꼴은 반드시 출제되는 거예요. 내신에는 당연히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 을사늑약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뭐라고 했죠? 한 가지는 외교권 박탈, 또 한 가지는 통감 정치의 시작이에요. 그럼 외교권 박탈이 어떻게 나와 있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중재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하등의 조약이나 또는 약속을 하지 않기로 서로 약정한다. 외교권 박탈입니다. 그리고 통감 정치, 한국 황제 밑에 일명의 통감을 두되 이는 오직 외교에 관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황제 폐하를 알현 직접 보고한다라는 조금 더 간섭이 심해진 거죠. 이런 통감 정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을사늑약도 똑같이 이렇게 이 조약의 결과 변화된 내용을 묻는 문항이 나오고 을사늑약은 더 많이 출제되는 범위가 뭐냐면은 이 을사늑약의
저항하는 내용이 출제에 많이 됩니다. 그럼 어떤 저항이 있었을까? 여러분은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토히로 부미가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사살당했다. 저항이죠. 또 여러분이 대충 아는 것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의병, 시리아 방송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에 넣어놨으니까 학습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사료 3개를 살펴보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올려놨던 강의를 요약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은 여기까지 내용 정리는 끝나고 혹시 질문이나 의문사항 있는 사람들 말씀해도 좋습니다. 질문이나 의문사항. 네, 없습니까? 언제나 학습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선생님